은값이 80달러를 뚫었습니다.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 시장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탄의 뇌관이 당겨지고 있거든요. 30달러에서 120달러로 치솟았다가 47%가 증발했던 그 은이 다시 84달러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반등이 아니에요. 지금 무대 뒤에서는 글로벌 거대 은행과 실물 은이 바닥난 한 나라 사이에서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이로 거래되는 가짜 가격과 실제로 은을 손에 쥐기 위해 웃돈을 얹어야 하는 진짜 가격이 수십 달러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100달러는 이제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세계 최대 실물 귀금속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매출이 약 3억 5천만 싱가포르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단 2달 만에 65톤, 약 200만 온스의 실물 은이 팔려 나갔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 웬만한 중소광산이 1년 내내 캐도 못 채울 물량입니다. 작년만 해도 이 업체 매출에서 은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였어요. 그게 지금은 50%로 뛰었습니다. 금보다 은을 더 사겠다는 사람들이 2배로 늘어난 거죠. 더 이상한 건 가격이에요. 지금 은값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비싸도 너무 비싼 상황인데 고객들은 오히려 1년 전보다 3배나 더 많은 은을 사들이고 있어요. 보통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업체 측이 손을 들었습니다. 주문이 폭주하자 최소 구매 금액을 5,000달러로 올려버렸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매장 앞에 8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신상 스마트폰 출시날 애플 스토어 앞처럼요. 근데 이건 스마트폰이 아니라 은입니다. 이 광경이 지금 전 세계 실물 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난해 11월 말 조용하지만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거대 귀금속 은행 하나가 코맥스 미국 선물 거래소에서 1,300만 온스의 은을 갑자기 외부 인출 불가 상태로 바꿔버린 거예요.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점에 코맥스 전산 시스템이 다운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냉각 자치 문제라고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귀금속 거래소가 냉각 장치 하나 때문에 멈췄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한 거대 기업이 숏 포지션 위험을 막으려고 실물 은을 직접 인출하려 했어요. 근데 은행이 이걸 막아버린 겁니다. 막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직접 은을 구해줄 테니 우리 조건대로 거래하자고 배짱을 튕긴 거죠. 이 사건은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닙니다. 서구 대형 금융기관이 실물 은의 통제권을 틀어쥐고 시장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지금 라틴 아메리카 광산 현장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으로 향하던 은 물량이 중간에서 통째로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미국을 등에 업은 거대 은행들이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난 5년간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까지 전부 저렴한 대의은 공급을 전제로 설계된 산업 구조였는데 갑자기 공급이 막히고 가격이 폭등하니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급해진 중국 바이어들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라틴 아메리카 광산으로 날아갔습니다. 시장가보다 온스당 10달러나 웃돈을 얹어가며 은을 구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주요 광산 기업 실적을 보면 공식 가격보다 최대 26% 비싸게 실물 은이 팔렸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는 은값은 사실상 허수입니다. 종이 위의 가격과 실물을 손에 쥐기 위한 진짜 가격, 이 두 시장이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내부에서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상하이엔 투자 펀드에 돈이 미친 듯이 몰려들면서 펀드 가격이 실물 은 가치보다 30%나 비싼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어요. 결국 펀드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제발 그만 사라고 호소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30일 당국이 칼을 빼들었어요.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임에도 해당 펀드 거래를 강제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매수는 금지, 매도만 허용. 과거 헌트 형제 사태 때 기득권이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렸던 그 방식 그대로였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상하이 시장은 17% 하한가를 맞았고 그 충격파가 서양 시장까지 번지면서 종이 은값도 40% 넘게 동반 폭락했어요. 실물은 그대로인데 숫자만 추락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정이었고 이 조정이 수많은 투자자들을 시장 밖으로 쫓아냈죠. 전 세계 실물 은의 심장부는
런던입니다. 그 런던 시장에서 작년 10월부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은행들이 서로 은을 빌려주던 임대 시장이 사실상 작동을 멈춰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행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옆 은행이 은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아무도 빌려주지 않으려 한 거죠. 그 결과 0%에 가깝던 은 이자율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율이 오른다는 건 은을 빌리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신호예요. 시장이 내부에서부터 굼고 있었던 겁니다. 장부상으로는 충분하다던 런던의 실물은 재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온 순간이었어요. 수십 년간 종이로만 거래되던 구조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중국이 이 구멍을 메우러 나섰습니다. 런던에 3천만 온스를 빌려줬어요. 근데 런던이 이걸 제때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중국마저 은 부족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런던의 위기가 중국의 패닉으로 번지고 다시 미국 거래소의 물량 차단으로 이어지는 도미노가 완성된 겁니다. 위기는 혼자 오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2011년에도 은값이 $50까지 치솟았다가 폭락했잖아요. 지금도 그거 아니냐고요. 근데 지금은 토양 자체가 다릅니다. 2011년에는 은 공급이 충분했어요. 투기꾼들이 가격을 끌어올렸고 거품이 꺼지자 가격도 같이 꺼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5년째 만성적인 은 부족이 이어지고 있어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은을 국가 안보 핵심 광물로 지정했어요. 2011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게다가 지금은 공식 가격과 실물 가격이 수십 달러씩 차이 나는 이중 가격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광산 주식은 은값 대비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본격적인 랠리는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은 거품의 붕괴였고 지금은 구조적 상승의 초입이에요. 최근 흥미로운 거래가 하나 포착됐습니다. 거대 투자 회사가 구리 생산 기업과 $36억 규모의 계약을 맺으면서 은값을 온스당 70에서 77달러 선에 고정하는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돈을 은값이 $7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에 베팅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실제로 광산 기업들이 분기마다 6창구에 $70를 받고 실물을 팔고 있다는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큰 손들의 베팅과 실제 거래 데이터가 일치하는 겁니다. $70가 새로운 바닥이라는 걸 시장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미국 정부까지 가세했습니다. 거대 은행을 앞세워 중국으로 향하던 물량을 가로채고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비축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 전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5조 원을 베팅한 투자 회사와 국가 권력이 합심해서 지키려는 가격선이 있다면 그 아래로 은값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7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거대 자본과 국가 권력이 함께 만들어낸 무너지지 않는 바닥입니다. 은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장신구나 부품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은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지정학적 체스판 위의 핵심 말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은 시장을 무대로 자원 대리전을 치르고 있어요.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방산까지 현대 산업의 핵심 소재가 전부 은과 연결돼 있거든요. 은을 쥔 나라가 산업의 목줄을 쥐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을 신중상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직접 자원을 소유하고 공장을 지배해야 살아남는 시대예요. 미국이 정제 공장을 미친 듯이 짓고 원자재를 창고에 쌓아두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무기값이 싸지는 법은 없습니다. 자원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은값이 어디로 향할지 이제는 답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80가 뚫렸습니다. 단순한 숫자 하나를 넘은 게 아니에요. $80는 수개월간 시장을 짓누르던 거대한 저항선이었거든요. 그 벽이 무너졌다는 건 하락 조정이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다음 고비는 85-80달러 구간이에요. 근데 지난번 상승과 하락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중간에서 매도 압력을 가할 거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85-8달러만 안착하면 100달러까지는 고속도로나 다름없어요. 연료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요 폭발, 재고 바닥, 실물 아우성, 이 세 가지가 단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1월 폭락장에서 겁먹고 도망친 투기꾼들은 이미 다 씻겨나갔어요. 지금 시장에 남은 건 강철 심장의 실물 투자자와 국가 세력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손들만 남은 시장, 다음 상승의 탄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버텼던 분들 옳았습니다. 폭락 지옥을 견뎌낸 그 믿음이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애은 시장의 뼈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지금 가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가지를 주시하세요. 80달러가 유지되는지, 실물 인도 데이터가 늘어나는지, 광산 기업들이 웃돈을 받고 파는지, 딜러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지, 이 네 가지가 살아있는 한 이 은 시장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종이 가격은 조작할 수 있어요. 규칙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없는 실물 은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 물리적 한계가 결국 가격을 폭발시킬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자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거대 자본이 실물을 싹쓸이하는 이 싸움에서 냉철한 판단으로 소중한 실물 자산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